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5요. 65세 어머니 네. 아직은 좀 더 튼튼하게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무릎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양쪽 무릎이 다 아픈데요. 네, 한쪽은 타병원에서 네, 오른쪽은 줄기세포를 맞았고요. 네, 왼쪽은 사기라서 네. 줄기세포를 못 만난다 그래서 안 맞았거든요. 네. 그게 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근데 오른쪽은 맞았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가면은 네, 오른쪽은 3기 초라 그러고 네, 왼쪽은 3기가 좀 항상 진행이 됐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줄기세포 맞은 데서는 4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못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치료가 일지 좋은 건지. 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줄기세포가 주사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사 치료요.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면서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으시는데, 네. 줄기세포 주사치료랑 줄기세포 이식술이랑은 전혀 다른 치료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인위적으로 채취를 해서 모아서 다시 무릎에다 넣어주는 건데, 네. 그거에 비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은 연골 표면이 손상된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네. 재생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건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4기, 3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치료를 이제 구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하시던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시던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옷자다리가 심한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근데 어머님, 그거는요. 네. 제가 왼쪽은 약간 옷자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옷자다리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관절염 4기가 되면 옷자다리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바깥쪽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은 X자다리가 되지만 네. 바깥쪽 X자다리보다는 안쪽 관절염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안쪽으로 아파요. 맞아요. 옷자다리가 심하면 관절염 4기면 옷자다리가 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아무리 하거나 줄기세포 치료를 해도 네.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받쳐주지 못하니까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집을 지었는데 기둥이 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예. 거기다 페인트 칠하고 도배를 다시 하고 이러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네. 인테리어를 아무리 이쁘게 해도 기둥이 휘어 있으면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옷자다리 절골술, 경골근위부 절골술 이런 치료인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또 무릎을 잡아주는 십자인대가 좋은지 나쁜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복잡하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이런 그 관절 전문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걸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여기 그 건물 기둥이 휘어 있는지 안 휘어 있는지 잘 아는 것처럼 의사들도 똑같이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관절염 4기지만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주사 맞으신 데는 증상이 좀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좀 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네. 결국은 한쪽 다리가 옷자다리가 있으면 다른 쪽 다리도 결국 옷자다리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잠깐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 벌었을 때 왼쪽을 해결해 놓으면 오른쪽이 빨리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왼쪽 무릎에 소홀해서 왼쪽 무릎이 망가지는 거를 막지 못했지만 오른쪽 무릎만큼은 내가 살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 빨리 왼쪽 무릎을 먼저 해결해서 그렇네요. 필요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경골근위부 절골술과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해서 무릎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 무릎이 망가지는 속도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네. 동네 병원에 가서 네.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전혀 안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한 20일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는 4기가 아니고 4기가 아직 안 됐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줄기세포 맞은 그 병원에서는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도 하고 네. 진짜 사기인지 삼기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어머니 네. 왼쪽 무릎이 관절염 4기인지 3기인지는 제가 지금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건 진료실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네. 네, 관절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네. 중요한 건 관절염 3기, 4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환자분 증상이 어떠냐가 중요하거든요. 관절염 근데 4기라도 네.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환자분한테 엑스레이만 보고 어머니 이거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수술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 인생에 수술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관절염 엑스레이만 보고 관절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막 그리고 환자들한테 설득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관절염 4기라도 꼭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인공관절은 있지 70 되기 전은 하지 말고 그냥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괜찮으니까 네. 그거 괜찮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은 멀쩡해요. 네, 근데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위험한 점이 있는 게요. 네. 주사 치료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은 어머님이 무릎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주사 치료를 하는 건지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다른 치료를 지금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두 번째는 지금 맞으시는 주사가 단순히 염증만 조절해서 무릎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그냥 차단하는 거라 그러면 무릎이 빨리 망가지고 있는데 망가지는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릎이 붓고 무릎이 염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은 건물에 있는 소화전에 알람 울리는 거나 똑같아요. 알람 꺼둔 거죠. 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화재 경보를 꺼놓으면 불이 나고 있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사 맞으시는 게 혹시나 그렇게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처럼 차단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 두 가지 요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혹시나 내가 주사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재발한다 그러면 주사 치료 말고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걸 꼭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이제 두 군데 병원에서 조금 이야기가 다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실제로 또 주사를 맞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받은 검사들 결과지 잘 취합하셔서 무릎 전문 선생님, 특히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치료법 경험이 많은 선생님 계신 전문 병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됐나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저 72이에요. 72. 네. 자, 어머니 무릎 불편하시고요? 네네. 네,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관절이 안 좋아서 네. 안 좋기도 했는데 요즘 며칠 사이로 한 5일 사이로 되게 많이 부어가지고요. 아유.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무릎도 그러고 온 이 다리가 나무 토막같이 단단해지거든요. 어머니 지금도 왜 이렇게 많이 붓는지 다리가. 지금도 그러세요? 네네. 그 종아리 한번 손으로 눌러보세요. 그래도 자국이- 많이 뭐 쑥 들어갔다 올라왔다 이러고는 아는데 지금 막 나무 토막 같고 돌덩이 같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지금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왔거든요. 아이고. 어머니 지금 정강이 이렇게 누르면 손자국이 남아 있고 그런가요? 예. 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어휴. 다리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원인을 찾기 전에 첫 번째로는 하지 부종이 있으신데 침을 맞으면 예.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침이라는 게 물론 한의사 선생님들도 침을 깨끗이 소독해서 이렇게 침 치료를 하지만 네. 피부에 구멍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봉화지겸이라고
피하 지방을 따라서 염증이 확 퍼져버리는 병이 생겨요. 아. 근데 그러면 잘못하면은 뭐 중환자실 가실 수 있는 정도로 폐혈증도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서 위험해요. 아. 그래서 침 치료 아니 이렇게 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아니, 막 이렇게 관절이 위험할 제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많이 붓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네. 아니 전에는 이렇게 아팠어요. 전에도 네.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인공 관절을 해야 된다고 3년 네.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네. 제가 워낙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걷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이렇게 많이 붓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 근데 한 말씀 최근에 네.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네. 네, 잘 들어보시면 네, 무릎 안에 사람이 무릎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릎에는 뼈에 연골도 덮여 있고 그 안에 관절 주머니에 윤활유도 들어가 있어서 미끌미끌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깨끗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벗겨져 있어요. 네, 그럼 그 밑에는 제가 아까 뼈라 그랬잖아요. 네, 네. 뼈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자가 아프죠. 뼈가루가 돌아다니겠죠. 예, 예, 뼈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염증을 유발하는 조직들, 그 성분들이 무릎 안에 떠다니게 돼요. 아. 그러면 무릎이 처음에는 불이 잠깐 났다가 들불이 잠깐 났다 꺼졌다 다시 불이 났다 꺼졌다 반복되지만 한번 다 불이 터져버리면 온 동네에 불이 나면 야. 그 불이 꺼질 때까지는 그 마을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불이 안 꺼지거든요. 어우. 근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수술이나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예. 이렇게 말기 환자분들이 화농성 관절염이나 관절염 말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정작 관절염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런 화농성 관절염 때문에 결국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예전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졌다 그러시면 예. 꼭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더라도 내시경 시술이라도 시술을 해서 관절이 망가지는 걸 조금씩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그리고 주사만 맞고 약만 먹고 이러시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큰 낭패를 봐요. 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왜 그렇게 도시락 싸들면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시는지 난 싫은데 난 수술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이 수술이 싫은 게 아니고 수술이 무서워요. 무서우시죠? 무서우니까 싫은 거죠. 네. 어머니 이게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지금 무섭다고 예. 잠깐 좀 참아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통증을 무시한 채로 계속 임시 방편으로 뭐 침을 맞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좀 진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전문 병원 가시고 정밀 진단 꼭 받으시고요. 수술 아닌 치료법, 비수술 치료법 오늘 저희가 하이브리드 치료법이라고 소개해드린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도 많으니까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 바로 좀 빨리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